여러분은 간혹 내가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셨나요? 평소 싫어하던 음식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져 먹는다거나, 주량이 약해 잘 마시지 못하는 술을 주량 이상으로 마신다거나, 이럴 때는 귀신이 음식이랑 술이 너무 먹고 싶어서 사람 몸속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진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때 당시 전 운동에 관심이 많아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어요. 데이트도 할 겸 바프 촬영 때 입을 운동복 쇼핑도 할 겸 주말에 남자친구를 만나 백화점에 갔습니다. 스포츠 매장이 6층이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5층에 도착했을 때쯤 마음에 드는 옷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옷을 보자마자 막 달려갔어요. 이것 좀 봐. 진짜 너무 예쁘지? 너무 신이 나서 옆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예쁘네. 선물하려고? 남자친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5층을 막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옷, 구두, 가방, 양말까지 한아름 다 사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놀라며 말했지만 저를 위해서 한 번쯤은 이런 사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그때 순간 엄청난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어요. 그래서 화장실 앞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동안 남자친구가 물과 약을 사다 주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약을 먹었습니다. 두통이 가라앉길 바라며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데 갑자기 쇼핑백 안에 옷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옷을 꺼내보니 죄다 어린아이 옷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5층은 아동복 매장이었어요. 제가 산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고 있으니 옆에서 남자친구가 너 여자 조카 있어? 무슨 애 옷을 그렇게 많이 사?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해졌어요. 분명히 내 옷을 사고 내 신발을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싶었습니다. 전 남자친구 물음에 답하지 못했고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 그만 들어가자고 말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쇼핑백을 보면서 내가 뭐에 홀렸나 생각하며 내일 가서 환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신나서 살 땐 언제고 갑자기 다 환불하겠다고 하면 남자친구가 이상하게 볼까봐 그 자리에선 차마 환불을 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날 저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컨디션도 안 좋고 머리도 너무 아팠던 저는 그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 두통이 너무 심해서인지 잠이 쉽게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설피 잠이 들던 찰나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시럭 부시럭. 눈을 살며시 뜨고 옆을 봤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아까 사온 옷과 신발을 쇼핑백 안에서 다 꺼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몸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신경도 쓰지 않는 듯 거울을 보면서 옷도 대보고 구두를 신고는 홀짝홀짝 뛰면서 매우 신이 나 보였죠. 그 모습을 본 저는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과 동시에 몰려오는 잠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기절하듯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충격적인 상황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사온 것들이 모두 다 꺼내져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심지어 원피스나 옷들은 누가 입었다 벗어놓은 것처럼 꾸깃꾸깃 주름져 있었습니다. 그게 다 꿈이 아니었다고? 순간 아득해졌습니다. 집을 다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현관문도 잘 잠겨 있었고요. 전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회사에 늦을 것 같아서 서둘러 출근을 했습니다.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두통도 심하긴 했지만 어제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때 동료이자 친구인 진아가 커피 한 잔을 하자며 나가자고 했고 그렇게 진아와 함께 편의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먹지도 않던 간식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피곤해서 단 게 땡겼던 걸까요? 초콜릿, 사탕, 젤리 등 온갖 과자들이 계산대에 한가득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초콜릿을 막 까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친구는 너무 놀라 계산하며 먹으라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말리는 친구를 뿌리치며 싫어,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당황한 친구는 황급히 계산을 하고 절 끌고 나왔어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 편의점에서 산 간식들을 의자에 앉아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옷과 입에 다 묻혀가면서 정신없이. 말리는 친구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먹는 동안은 너무 신이 나고 행복했거든요. 사온 간식들을 다 먹고 나자 또다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고 전 너무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참 뒤 눈을 뜨자 병원이었고 크게 이상이 없으니 집에 가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진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아는 저를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순간 저도 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진아에게 며칠간 있었던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진아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들인 물건들을 한참 보더니 심상치 않다 생각했는지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심각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진아에게 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모가 무속인이셔서 방금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저는 그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절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는 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푹 쉬면 괜찮을 거라고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서둘러 진아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진아를 보내고 몸과 마음이 지쳐버릴 대로 지친 저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는데 누군가 제 등 뒤에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손길이 느껴졌거든요. 조심스레 등을 돌려 확인하는 순간 전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나랑 놀자. 어제 봤던 여자아이가 저를 보고 해맑게 씩 하고 웃고 있었거든요. 전 순간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 충격적인 장면에 너무 놀라고 무서웠거든요. 그러자 아무런 대꾸가 없는 제 모습에 화가 난 듯 여자아이의 표정이 잔뜩 일그러졌습니다. 왜? 이제는 나랑 놀기 싫어? 라고 화를 내며 제 눈앞에서 순식간에 확 사라졌습니다. 전 바로 주변을 돌아봤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참을 수 없는 갈증이 찾아왔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타들어갈 것 같은 갈증은 더해갔어요. 순간 냉장고 한켠에 있는 소주가 눈에 들어왔고 전 또다시 벌컥벌컥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을 그대로 마셔버리고는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전 냉장고 앞 거실에서 눈을 떴는데 눈앞에 웬 할아버지와 그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주저앉아 막 떼를 쓰며 울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아이를 달래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꿈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쯤 할아버지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고양이, 어디 감히 내 새끼를 올려? 라고 말하자 여자아이는 그새 기분이 풀렸는지 신이 나서 깨르르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아 친구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돼. 라고 말하며 제 뺨을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동시에 전 잠에서 깼고요. 이쯤 되니 전 귀신을 홀린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이 되자마자 진아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진아 고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진아의 고모님은 저를 보시더니 너 얼마 전에 구판 간 적 있니? 라고 말씀하셨죠. 생각해보니 2주 전 할머니 생신 때문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갔다가 우연히 굿하는 모습을 구경했었거든요. 그리곤 서연이란 아이 기억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얘는 너랑 친구라는데? 라고 하셨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방학 때마다 일주일씩 할머니 댁에 놀러 갔었는데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함께 놀던 동네 친구가 있었거든요. 가물가물하지만 그 친구 이름이 서연이었던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같이 놀았는데 그 뒤로는 그 친구를 본 적이 없어서 잊고 있었죠. 진아의 고모님은 제가 굿을 구경할 때 밥을 먹으러 온 서연이와 할아버지의 영가가 저를 발견하곤 따라붙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직도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또 서연이는 부모님이랑 서울에 살던 저를 너무 부러워했다고 해요. 제가 입던 옷이랑 신발까지도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아버지랑 단둘이 가난하게 생활했던 서연이는 저의 모든 것들이 부럽고 셈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고도 싶지만 질투심에 괴롭히고도 싶었던 거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하게 괴롭혔을 거라고. 할아버지 영가랑 서연이 영가가 번갈아 가면서 저에게 빙의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인 모를 두통은 빙의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라고 했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것조차도 꿈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건가 싶었거든요. 진아의 고모님은 제가 기가 약한데 거기에 기문간살 사주라 굿을 본다거나 장례식장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쉽게 귀신이 붙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서연이와 할아버지의 영가는 악한 원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르고 달래 천도제를 지내주면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천도제를 지내기 전에 서연이가 마음에 들어 있었던 옷과 신발을 가져다 달라고 하셨죠. 서연이에게 예쁜 옷을 입혀 보내신다고요. 끝으로 기가 약한 저에게는 몸에 잘 지니고 다니라고 비방으로 부적 한 장을 써주셨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 서연이의 소식을 여쭤봤는데 서연이는 원인 모를 열병으로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서연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요. 살아생전에도 절 부러워했던 서연이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 성인이 돼서도 잘 지내고 있었던 제가 세민하고 미웠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 반가웠던 걸까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오싹한 경험이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서연이를 기억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서연이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싶더라고요. 이제는 서연이가 할아버지와 그곳에서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괴담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저희 스튜디오 유신 괴담랩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나 기묘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더보기란에 있는 유신 카페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 시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괴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센스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